안녕하세요. 진정 토크입니다. 선거가 코앞입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많은 준비가 있을 거고 지금 선관위는 뭐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겠죠. 선관위 업무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이 개표에 대한 준비입니다.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관위가 공고를 냈습니다. 투표 참관인 모집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개표가 문제다. 우리가 지금 이 전자개표기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전자개표기라고 불러도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오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쓰지 말고 수개표로 하자는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류가 났고 또 이게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아주 샅샅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자개표기라는 게 아주 요란하게 등장했던 게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당시 선거였습니다. 선거가 있기도 전에 미리부터 아주 우리의 그 선거에 대단한 혁명이나 낳는 것 같이 그렇게 광고를 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것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네, 육사 20기셨고 또 미국에서 조지아텍이라는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대우에서 부사장까지 지내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오늘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이 부정선거 국민감시단으로 15년째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석정대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말이 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 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이게 부정선거다 사실상 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착안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네. 15년 전 2002년 12월 19일 선거가 끝나고 전자개표기 조작설이 나돌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때 관심을 갖고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2002년 12월 19일. 네, 맞아요. 2002년 12월 네, 19일. 네, 우리 저기 윤여길 박사님께서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함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경력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공학 박사이신 윤여길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개표기의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때 사실 선거 일에는 제가 없었어요. 어디 해외 나갔다가 모르고 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전자개표기 부정에 대해서 뭐 요 밑에 세실다방인가요? 뭐 어디서 설명한다. 그 말 듣자마자 전자개표기 하면 그 누군가는 모르지만 조작하려고 쓴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은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저는 이제 제 논문을 이제 주로 전산 분야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이 조작 가능한 거니까 이거 문제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착안해서 검토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그게 10여 년 전. 그렇죠.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제 기술적인 건 계속 말해주고 하는데 재판에서도 제가 증언을 하면 이렇게 싹 지워지고 없어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 증언을 신청하면 거부당해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재판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행정재판에 한 번 하고 어떤 행정재판이었나요? 이제 전자개표기를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재판을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했어요. 네. 그 이재진 그 양반이 행정재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증언을 한 번 했는데 네.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고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기록을 그렇게 막 삭제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속았죠. 저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질문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원고가 그걸 재판부에 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다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했는지 뭐 했는지 올라와 가지고 나를 이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잘 썼다고. 아, 이거 증인께서 쓰신 거죠. 그래서 내가 썼다고. 그랬더니 이거 잘 쓰셨는데 이 정도면 뭐 그냥 진술서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사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적인 거 보니까 진술서로 하시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진술서는 판사가 무시해도 된답니다. 밖에서 쓴 거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 기록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내가 원고한테 물어봤어요. 판사 그 판결 기록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내가 증언한 내용이 전혀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거절당하다가 또 한 번 있었어요. 그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선거관리 직원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거 전자개표 부정 뭐 공개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파면을 당하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솔선해서 해주마 그랬는데 판사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뀌다가 이 사람이 이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증언을 거기서 한 번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슨 이제 강원도 도지사 할 때 그때 이제 하는데 그 우리가는 선거 무효죠. 근데 다른 사람이 강원도 도지사 당선 무효를 냈어요. 근데 그걸 미리 판결, 우리 건 전체는 그걸 미리 판결해서 그걸 무효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당선 무효니까 선거 무효 할 필요 없다. 모르겠어요. 법적이 가능한지. 내용이 다른데도 그렇게 해서 없어졌고. 그때 내가 중요한 말을 하죠. 자, 대법관이 4명인가 5명 앉아 있어요. 네. 근데 나를 주관하는 판사가 이제 있고 뭐 이래 돼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선관위는 피고입니다. 선관위가 피고예요. 근데 그렇죠. 선관위에다 선거가 잘못됐으니까 하고 고소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선관위는 피고고. 근데 이게 형사 고소였죠. 아니 그 선거 무효 소송이죠. 대법원 네, 내다가. 네, 행정 소송. 행정 소송인데 모르겠습니다. 행정 거기서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대법원을 가서 했는데 내가 보기엔 행정 소송 같은데 아무튼 거기 왔습니다. 대법관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가 찬 말을 해요. 선관위를 보고 피고를 보고 피고하고 합장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내 이름이 들어갔어요. 증언으로 그랬더니 이 양반은 전문가니까 진술 써도 되겠죠? 하고 선관위 쪽에 물어봅니다. 그때는 아직 증언을 내가 앉아있어. 방청석에 앉아있고 제1차 아마 그 증언하기도 전에. 그렇죠. 증언하기 전에 이제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네.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피고한테 선관위한테 이 양반은 전문가시니까 진술서를 써와도 되겠죠? 그러니까 선관위 얼마나 신나니까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이제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제 아직 증언 때 안 썼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는 이미 진술서는 법적 증거 효과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알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나요? 그렇게 말할 내가 지금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올 필요 없는데 이제 그때 처음 개정할 때니까 이제 그 다음 정도 가야 되는데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선관위에 많은 판사들이 거쳐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판사들이 아마 선관위의 입장에서 설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그거는 너무 편파적이네요. 말도 아니죠. 증인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판사들 그래서 물어봤어요. 판사가 피고나 원고가 증인을 세웠는데 그 증인이 증언하겠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사람 증언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말도 아니랍니다.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친구 판사 검사들이 다 그런 말 합니다. 그 말도 아니라고요. 공학 박사님으로서 네. 이 전자개표기라는 거를 아마 다 뜯어보시기도 혹시 하셨습니까? 그런 말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관계가 없고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전략 전술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죠.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은 제일 먼저 아시죠? 핵무기 했죠. 네. 그다음에 땅굴 했죠. 그다음에 이제 전자개표기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겁니다. 땅굴도 점령을 하고 그 사람들 지금 이 전자개표기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죠. 전자개표기와 땅굴과 이 핵을
그걸 3대 북한 전략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땅굴로 점령하고 핵무기로 유엔이나 미군의 개입을 막고 전자개폐기로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 지지하에 이렇게 통일했다 하면 할 말 없죠. 하여튼 기술적인 거를 좀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주시기 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개폐기입니다. 네. 제가 이걸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이 전자개폐기를 쓴 원인을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하고 보니까 그럼 왜 썼느냐 하니까 성관에서 뭐라고 이제 나와 있는가. 내가 뭐 가서 묻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시간을 전략하고 경비를 전략한다. 그 말이 사실은 맞죠. 그걸로 많이 광고를 했었죠. 근데 그 말도 아니죠.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리겠는데 우선 성능 미달 전자개폐기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작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공무원이 왜 조작하겠습니까? 천만에요. 판사, 검사, 공무원이 부정으로 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이 왜 왜냐면 그건 인정한 제가 제가 말하는 것은 선관위가 다 인정한 것들입니다. 제가 혼자 말하는 건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이런 건 다 인정해요. 조작 가능하다는 거.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이 절대 부정 안 난다는 거 믿을 국민이 지금 뭐 대한민국에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작을 자기도 인정해. 조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조작합니까?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기술을 요구할 때는 뭐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품을 사올 때는 그 상품 지원을 보고 쓸 수 있는가를 보고 그 상품을 만든 회사한테 기술 지원을 달라고 하고 시험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고 개발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개발하려면 기술 지원을 선관위가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정확도는 얼마, 신뢰도는 얼마, 조작 가능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시험 어떻게 하라 하는 게.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도 인정해. 이건 자기도 인정하니까 말합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기획과장이 쟤는 행정직이 돼서 모릅니다. 이거 옆에 있는 한터 시스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통계학적 단어도 몰라요. 신뢰도가 뭔지 그 사람이 공무원이었나요? 아니 그건 한터 시스템의 원래 회사. 이거 개발한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은 전혀 관여를 안 한 겁니다. 이것은 원래 국가 기술기관의 의의를 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자기들이 진짜 아무도 엔지니어가 없다, 기술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재원도 못 씁니다. 그것도 재원은 아래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정부 투자기관 많죠. 그런 데다가 이제 장님처럼 요구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충 국회의원 한 10만 표, 대통령 한 2천만 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전자개혁을 하려고 하니 당신들이 재원을 만들어서 당신이 개발해 주던가 업체시켜서 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없이 행정직이라는 사람들이 막바로 업체에다 요구를 해서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질문한 내용, 답변한 내용. 참고로 그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어서 내가 납품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조작되었고 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합니까? 아니 근데 이거 참고, 이거는 왜 확실한 건데? 내가 보기로는 그 전에 뭐 어떤 사람 사장이 뭐 이랬다는데 기술자인 내가 볼 때 좀 말이 아니에요. 기술자가 그런 말 쓸 수 없어요. 내가 딱 읽어보니까 그런 말 안 쓰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기술 가장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술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데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못하게 했겠죠, 선관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죠. 선관위 고유 영역, 업무 영역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아니죠. 이런 기술 장비인데요. 심지어 내가 말씀드리죠. 컴퓨터 수리공 있죠. 말단.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쓸 수 있느냐고. 내가 우연히 어디서 만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말해요. 자기들한테 이 전자개폐기가 조작 가능한지 아닌지 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론조사를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가 막혀서 이랬더니 가져오세요 컴퓨터. 제가 얼마든지 조작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갖고 가버렸대요. 아니 그냥 가버렸대요. 이건 말도 아닌 거죠.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이 프로그램 해왔어요. 그렇죠? 내가 프로그램 다시 고쳐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 써서는 안 돼. 이 세상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전자기업표기를 쓰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거 갖고 가니까 우리는 기술기관이 관여 안 했죠? 필리핀에서는 갖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판사가 압니까? 판사가 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술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거 많죠. 그 정부 투자기관. 카이스트가 가장 적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통계학을 알아야 됩니다. 통계학을 알고 전산학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통계학을 박사과정에서 수학을 부전공으로 하면서 통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전산이야 내 논문에서 했고,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장 및 스텝 바이 스텝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과정을 제가 다 관장도 했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재원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제 환경시 이런 것은 뭐 자기들이 하는 거고, 그 조건 하에서 정확도와 신뢰도를 이렇게 나와라. 예를 들어 100만 장 중에 5장 이상 틀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그 정도만 말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통계학적으로 뭐 표준표제를 계산해서 5표 정도 나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3배 정도 해서, 예를 들어 100만 표 중에 5표 이내로 정확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표 이내로 당락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재검표해야 되겠죠. 그렇죠. 5표는. 근데 이제 통계학적으로 한 3배 줍니다. 3배를 주면은 그럼 5표다. 15표 이내로, 100만 표 중 15표 이내로 오차가 나면은 자동 재검표. 이것이 법에 나와야 돼요. 이건 제가 보면은 뭐 난 법 한 사람은 아니지만 법도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근데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술자를 배제한 겁니다. 저한테 막 물어봐도 이런 거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정확도 신뢰도를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가장, 이제 조작은 자기들이 인정해요. 조작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왜 합니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정확도 신뢰도 그런 거 모릅니다. 탄토 시스템에 물어봤고, 앉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보니까. 조작 가능하고 인정했죠. 그 다음에 정확도와 신뢰도 모르죠. 이런 거 써서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저겁니다. 이건 이제 표는 바꾸치기를 막아야 됩니다. 근데 1년 번호를 반드시 투표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1년 번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은 나중에 누구한테 보니까 뭐 뒤에다 하나 놓고 찢어서 뭐 여기다 집어넣고 투표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증거까지 합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해창 노무현 시절에 139 장항이동 3투표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전자개표로 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821표가 이해창이고 노무현표가 925표가 나왔어요. 이걸 이제 재검표했죠. 네. 재검표를 하니까 이해창표, 노무현표가 마이너스 47표가 줄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재검표는 이제 수개표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검표는 이제 수개표로. 눈으로 수개표를 하고 한나라 그 당시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한나라당 뭐 국회의원도 오고 시민단체가 가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노무현 쪽이 47표가 더 많아서 그게 줄은 거죠. 그렇겠죠. 아무튼 실제 눈으로 보니까 47표가 줄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139 똑같은 139 주엽 1동 7투표수를 봅니다. 이걸 보니까 그 다음에는 노무현표가 이해창표가 1216, 노무현표가 970은 처음 개표할 때 네, 나온 겁니다. 전자개표기로 소위.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거꾸로 수개표를 하니까. 네, 처음에는 모자랐죠. 근데 이번엔 47표가 노무현표가 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연히 그게 왜 다 47표가 다 똑같은 왜 하필이면 47표가 이쪽에서도 한쪽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한쪽에서 플러스가 나옵니까? 조작을 해도 저한테 조작 부탁하면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는 좀 기술껏 해서.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굳이 조작보다도 오류가 난 것 아닐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오류 없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제 조금 있어. 그럼 지금 또 설명하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100% 정확합니다 하다 이제 저한테 쿠살림 맞았죠. 신뢰도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지구가 이 신뢰도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걸 100만 표다 하면 이제 모집단을 100만 표로 이거 최하람이니까 잡아가지고 한 번 해서 5표가 오차가 나면 신뢰도는 100만 표 중 5표가 틀리는 정확도는 100만 표 중 5표가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번 했으면은 한 번 해서 했으니까 5표가 정확도가 틀린 건 그거지만 믿을 수는 없죠. 한 번 해가지고. 그렇죠. 아시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한 20번 해야 통계학적으로 계산합니다. 한 20번을 하면 대충 신뢰도가 90%가 나옵니다. 근데 무기는 대충 90%에서 하지만 내 생각에 이런 전자개폐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좌우하는 거죠. 한 신뢰도를 95%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를 했다.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한나라하고 같이 어떻게 해서 뭐 이쪽에서 플러스 47%, 이쪽에 마이너스 47%니까 뭐 없던 걸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오류가 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네. 우선 47표라는 것 우선 의심은 가져. 누가 바꿔쳤다. 그러나 자기들이 100%라고 주장하고 이제 이쪽에서 나오겠지만 유감 검사할 필요 없다고 나옵니다. 어찌됐든 어디서든지 오류가 난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네네.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숫자가 맞았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는 거는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또 이제 네. 제가 이제 다 알죠. 이 친구들. 전체 다 검표를 하니까 몇백 표, 그때 몇백 표 차이 안 난다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것을 내가 어떤 장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그 전체 검표를 하고 보니까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느냐. 거기서 47표가 잘못돼서 다음에 이거밖에 안 된다. 근데 말은 아니죠. 그건 근본적으로 쓸 수 없는 장면이니까 안 써야 되지만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자, 이렇게 어떻게 조작했을까 하는 걸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로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이제 남윤학 중구 개표 창관인 남윤학 중구 조직부장, 그런 게 이 사람이 좀 높았어요. 조직부장이 창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당 조직부장이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참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네.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서울, 이건 다 판사입니다.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장 김진현 씨가 이제 책임자인 것 같습니다. 소공동 지역 투표지 보관 상태가 부실한 제2투표급 투표지 중 노무현이 백매 묶음 1개를 확인하던 중,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하나 다 까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던 중 3, 4장 넘기면서 이해창 후보의 표가 섞여 있음을 발견하고 노무현 표에서 이해창 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까보고 완전히 뒤집어서 유감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놓고 숫자만 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판사가 이 사람 또 모르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보니까 백명문께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 문제 있네. 여기다 써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네 하면서 판사가 봉인했답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이제 이건 추정입니다. 자, 그때 계속 바쁘다고 합니다. 빨리 뭐 시간 없다. 빨리 개표. 아니, 개표 늦어서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습니까? 부정이 있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지만 개표 이틀 3일 늦어서 안 될 거 있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가 하면 숫자만 세라. 그렇게 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1000만 표 정도 했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 한 1000만 표 했다고 봐요. 그러나 뜻이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했고 증거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런 일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창피해. 제 말을 외국 사람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전자 시스템으로 조작을 해서 만드는 그 IT 말하자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써서는 안 된 거다. 근본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애당초 통계학이라든지 전산학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거에 대한 개발 개념 시험? 없이 완전히 자기네들 그렇죠. 오류 줄이는 것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기술팀을 통하지 않고 업체 것을 그대로 쓴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성관이가. 그래서 실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재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를 이 전자개표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게 없어요. 왜 제가 그걸 확인했는가 하면은 그 기술 과장이라는 사람이 뭐 기술자입니다. 그래 기획과장이 그나 전화했더니 저도 행정직입니다. 행정직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럼 뭐까지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기술자는 다 있으면 네 제가 다 보내드리죠 하면 저 싸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고 왔어요. 그렇죠. 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 분야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한 것은 거기에 뭐라고 지시가 돼. 한 가지 딱 옳은 말 한 것은 1년 번호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 놓고서 왜 없느냐 하면 요 밑에 있다 이거죠. 그 밑에 있는 거 뜯어서 집어넣는 게 두 장이 같이 맞아가지고 떨어져 그러니까 나가고. 투표 용지에. 그렇죠. 그래서 투표 내가 용지에 1년 번호가 다 붙어 들어가야.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맞아서 하나씩 떨어져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떨어지면 여기는 이제 투표지는 1년 번호가 없죠. 네. 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컴퓨터에서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내가 바꿔치고 싶다. 그러면 이 표지만 이 1년 번호 필요 없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나 1년 번호가 있으면 이미지가 나오죠. 1년 번호. 이거 맞출 수는 없죠. 조작한 셈이 먼저 쫓아가서 맞춥니다. 그건 안 되죠. 1년 번호는 컴퓨터의 이미지에 잡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투표지에 그 1년 번호가 맞아야 돼요. 거기 있는. 근데 이 투표하면서 나온 1년 번호하고 이 컴퓨터에서 있는 1년 번호하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누가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기 참 외국 사람의 제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창피해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자개표기로 나온 겁니다. 자, 이걸 내가 설명하죠. 필리핀도 도입하려고 그러다 안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 시간도 짧게 걸린다, 경제적이다 하죠. 자, 이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손학주 씨가 분당에서 출마했어요. 그때 이재진 치과 원장이 부산에 와서 전자개표기 부정을 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출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서 들여다보고 하니까 거기서는 조작할 수가 없죠. 그때 뭐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무려 200명을 동원했다. 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약 8만 장을 내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뭐 8만 뭐든지 다 조작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자, 그 8만 표를 2시간에 200명이 했어요. 그럼 인당 약 400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200명이 8만 표면 400표죠. 2시간에. 그럼 1시간에 200표죠? 그렇죠? 맞죠? 1시간에 200표. 제가 여기다 200표 해쳐서 드리고 이걸 분리해서 하라고 하면 몇 번 하실 수 10번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시간이면. 10번 하고도 남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그게 더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개표를 안 하고, 그런 유관계 검찰 안 하고, 컴퓨터가 막 돌아가면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만, 잠깐 끝났습니다. 노무현 이해창 씨 개표할 때, 여기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하고 난리칩니다. 그리고 유관검사 안 한 거로 돼 있고, 그리고 안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는가 하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이것은 또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꿉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건데 왜 유관검사 그런 거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여기 또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근데 사실은 원래 모든 선거는 개표 끝난 다음에 유관으로 하나하나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시간을 전략하고 예산 전략한다는 것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돈도 더 들고 컴퓨터가 동원하니까. 그럼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리는 걸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당초에 이걸 도입하면서 떠들었던 장점이 없던 게 되니까 일부러 해야 될 유관검사를 건너뛰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증거로 말씀드리죠. 네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 사람들이 했거든요. 한쪽에서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고 국정감사에서 난리를 치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사실상 이건 뭐 개표기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그때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고 난리 쳤어요. 또 선관위에서는 이건 분류기지 개표기가 아닙니다. 말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네, 분류기라
하든 개표기를 하든 거기서 숫자가 나와서 이걸 합해서 숫자가 발표되면 그건 뭡니까? 개표기라고 하든 분리기라고 하든 그건 개표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뭐 장난감이라고 해도 개표죠. 네. 개표죠. 그건. 근데 여기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투표지 분류기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이 국정감사에서는 그거 아니다 하는 거죠. 선관위에서는 했는데 네. 자 보조적으로만 투표지 분류기를 보조적으로만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벌써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전자 개표를 하고 또 유관 검사까지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시간이 예, 자기들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개표 다 누가 검사 다 합니다 하는데 또 국정감사에서는 그거 비효율적이고 그랬다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소요되고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2002년 네. 대통령 선거 이런 게 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과 정당성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유관검사 할 필요 없이 다 된다 이거죠. 이렇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 이게 나올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개표를 투표기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개표하는 게 말이 많고 증거가 남으니까 투표기로 바꾸려고 시험을 해봅니다. 그 옥천면에서 농협회 회장이 하는데 그 농협회 회장이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출마를 하면서 제가 이거 딱 보여드리죠. 네. 읽어드리죠. 뭐 이제 네. 이제 선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 무료봉사하겠다. 네. 그래서 인기가 좋았답니다. 농협회장 출마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가? 그게 나오시죠. 이제 투표지가 얼마나 나오는가? 뭐 434대 2,300 몇 표를 적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투표 개시 조금만 내가 이제 저건 이쪽에 개표 결과가 나옵니다. 투표 결과는 이 사람이 황대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자기가 출마한 겁니다. 인기도 좋았답니다. 자기가 서비스 한다고 하니까 봉급도 안 받고 하겠다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434표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2,337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조작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날더러 조작했다면 그렇게 안 하죠. 비슷하게 해서 떨어뜨려야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투표 개시일, 투표를 오늘 하는데 이틀 전에 투표가 완료된 거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기록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지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개표 마감이 3월 12일 6시로 돼 있는데 투표는 3월 14일 날 한 거예요. 네, 이틀 후에 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근데 이런 정도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것은 이 사람이 이제 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램이 있고 롬이 있는데 이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이건 그래가지고 롬에다가 이걸 저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내가 뭐든지 치면서 바로 인풋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메모리가 되는데 이게 롬에 딱 저장되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빼서 어떻게 하기 전에.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기술자가 왔더라면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게 결과가 나와요. 근데도 재판하면 지금까지 재판이 안 끝났어요. 그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쪽 그러면 그 기간 판산 저리 판산 이렇게 돌리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가 끝나서 다 해먹고 그냥 끝났겠네요. 모르죠. 뒤집을 수도 없는 거네요, 그냥. 아이고. 이거를 그러면 이건 법원까지 여기 협조하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제 법이 잘못됐어요. 사법부는 판결만 하는 것이지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선거관리라는 것은 집행부서고 옛날에 내무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법부로 옮겨온 거예요. 재판장이 다 그 지방 법원장이 다 그 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그 지방에. 이건 말이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 의식이라는 거 있죠. 내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까 김진현 이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덮었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곳을 보면 갭 선거 투표를 했죠. 그 하면 넣었죠. 그 바로 봉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봉인했다는 것이 이렇게 이런데 또 나와요. 내 시간관계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그거는 네. 자세하게 네. 우리 석종대 선생님하고 같이 네. 따져보도록 하고 네. 뭐 급하신 일이 있어서 가셔야 된다고 네. 해가지고 네. 급히 먼저 말씀을 다 하시도록 이제 했고 이 구체적인 증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석종대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증거를 짚어가면서 보여드리면서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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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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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길 박사님 말씀을 계속 이제 듣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증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네.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게 왜곡되고 조작됐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죠. 네. 네, 먼저 제가 그 투표지 분류기 홈표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네. 우선 아까 전에 그 전자개표기냐 투표지 분류기냐라는 호칭 문제로 지금 중앙선관위가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제가 우선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직전에 네. 그 개표 방송 직전에 그 홍보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당시 뉴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사상 처음으로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돼서 그에 대한 전자개표에 대한 관심과 여기.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개표상이 빨리 들어오는 것도 전자개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는 1분에 투표지 200여 장을 읽을 수 있는 전자개표기가 도입돼 개표 업무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종로구청에도 전자개표기 넉 대가 투입됐습니다. 네, 부산입니다. 네, 그쪽에서도 전자개표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지금은 5대의 전자개표기가 유권자의 선택이 담긴 투표용지를 빠른 속도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도움으로 이전 대선 때보다 이른 오늘 자정 안에 개표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전자개표가 빠르긴 빠릅니다. 전자개표기 덕에 이번 선거의 투표 결과가 빠르게 속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곧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전자개표기의 도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개표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도입됐기 때문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개표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축전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자개표 시스템.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일일이 손으로 세고 확인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각 후보한테 그 분류가 된 그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면은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지게 돼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 개표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신통한 기계의 판독 능력을 시간당 발로 쳤자. 투표 마감 후 3시간이면 당락이 판가름 난다. 모든 그 개표소에서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달라진 그 개표의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화면을 보니까 당시 그 공보실장의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바로 방송국까지 가서 그냥 알려진단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네. 되는 거예요, 과정에서. 그러면 기계인데 네.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오류가 한두 개라도 날 수 있는데 표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맞습니다. 네, 국민의 민의인데 이런 거를 이제까지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이대로 그냥 계속 오면서 오류를 다 이 세계 어디도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 방송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3년 후쯤 돼가지고 지금 중앙선관위가 네. 이러한 광고를 냅니다. 이거는 2006년 3월 13일 조선일보 이면 하단 광고인데요. 네.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는 이런 내용의 광고를 냅니다. 저 이거 생각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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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누가 전자개표를 했습니까? 아까 중앙선관위에서 자기들이 한 전자개표기라고.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예. 전자개표기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다. 네, 왜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법적으로 아마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그 그렇게 당시에 네. 노무현 대통령 선거도 법적으로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실시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김대중 정부가 그렇게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김대중 정부가 만약에 정권이 한나라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임기 중에
그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려놨던 드러날까봐, 거가. 네. 드러날까봐 아마 이런 작당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다음 보여주시죠. 네, 제가 그리고요, 제가 이거는 2014년 6월 4일 제 6회 지방선거 때 그 무효표가 유효표로 들어가는 걸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보고 제가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있었던 시의원 선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현장에 계셨나요? 네, 제가 촬영한 겁니다. 아, 네, 직접. 네, 네. 이 표를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네. 이렇게 가는데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조금만. 자, 지금 1번 저기가 칸에 접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하면 빠르다는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이제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대책 없이 이제 분류 속도를 올린 거예요. 높였습니다. 예. 네. 높이다 보니까 저런 뭐 현상이 나온 거죠. 네. 뭐 이건 정상 지금 한번 보시죠. 자, 네. 1번 칸인데요. 네. 이제 아무것도 안 찍힌 표가 들어갑니다. 아, 네. 저건 무효표인데. 네, 맞습니다. 무효표는 무효표인데 1번 무효칸으로 후보 가요. 예. 지지한 것처럼 예. 자연스럽게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또 연속으로 한 장 더 나옵니다. 또 있네요. 네. 이거 아주 지키고 앉아서 여기 또 네. 나오네요. 계속. 좀.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연속으로 그러니까 3분 안에 지금 이 무효표가 넉 장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보시죠. 저거 현장에서 네. 이거 아니다라고 하시긴 어려웠을 건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이 당시에? 제가 촬영할 당시에는 제가 확인할 수 그렇죠. 없었죠. 네. 예, 근데 집에서 제가 편집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의 제기하셨나요? 제가 이번에 지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제가 공개를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묻어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시 1번 후보는 무효표까지 자기 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많아졌겠네요. 뭐 근데 결과는 아마 1번이 당선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번이 당선됐어요 그 당시에? 네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일단 전자개표기가 이 무효표를 유효표로 나눌 수 있다. 예, 오분류가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또 나왔습니다. 아 저 뒤에도 또 있네요. 네. 이거는 화면으로 보니까 이건 확실하게 이걸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시고 모두가 이 전자개표 사용 금지에 동참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게 뭐 네. 저기도 네. 또 있네요. 네. 네. 저런 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계속 나오네요. 이거 계속. 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네. 네, 지금 요거는 또 다른 투표구에서 나온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밑에 투표지, 위에 투표지가 다르죠. 네네. 예, 지금 밑에 투표지는 다른 선거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의 아래쪽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 네, 저거는 칸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저건 지금 무효표로 또 나온 것이고요. 무효표고. 네. 무효표인데 들어갔고. 네. 그 화면을 다시 돌려보면.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네. 이제 방금 무효표가 들어가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앙선관위에다가 이 기계가 부정확하다고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럼 이거는 투표지 분류기로서 이제 보조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전자개표기가 오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거는 보조용으로 사용하고 어차피 유관 검사를 통해서 다 걸러낸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관 검사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오분류된 그 개표 상형표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오분류가 돼서 아까 무효표가 들어갔으면은 무효표가 여기에 나와야죠. 정정이 돼야 됩니다. 네네. 예, 근데 정정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방금 개표한 화면을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방금 개표한 개표 상황표입니다만은 네. 정정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네. 부산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서 제가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체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렇게 막 들어갈 때는 저 투표 참관인들이 저기 서서 봐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네. 의미가 없네요, 진짜. 네.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기술요원 이 기계를 갖다가 이거는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PC, 그다음에 출력용 프린트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따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했는데요. 이번 2014년부터 이 전자개표기를 갖다가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요. 지금 현재 지금 노트북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네. 중국산 레노버입니다. 중국산 컴퓨터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지금 열심히 고장이 나니까 문제를 찾기 위해서 계속 들여다보네요, 컴퓨터를.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중국산 레노버가요. 선진 5개국에서는 그 해킹 문제로 해가지고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선관위가 그걸 쓰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만 돌면 이동을 이거 이대로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다 조기 상당히 위험하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렌즈에 이렇게 조기 먼지가 쌓이면 사실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 얘기가 종이에 먼지가 많이 있거나 때가 묻으면 인식이 안 돼서 분류가 안 될 수 있다. 그럼 기계 오작동이 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도대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건가 진짜. 아유 한탄이 나옵니다 지금. 이걸 과연 해야겠는가. 이렇게 한 번 오류가 나면 이거를 시정하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저 이미 분류됐던 거 다시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오류 바로 잡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집계를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투표를 끝내고 다시 또 재분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이것처럼 비효율이 없는데 이걸 효율적이다, 뭐 개표가 빨리 끝난다. 사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개표가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KBS에서 근무를 할 때 선거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거의 선거 방송 요원으로 이렇게 정해지면 밤을 다 새우거든요. 네. 그 다음날 오전이 돼도 투표가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요새는 12시 되기 전에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밤 12시 되기 전에. 그걸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엄청난 오류가 있어서 국민들의 뜻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네, 근데 12시 전에 끝난다는 얘기는요, 중앙선관위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은 개표가 빠르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뭐 12시 전에 끝났다고 이렇게 거짓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아니 근데 실제로 선거에 따라 요즘에 개표가 확실히 일찍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관 검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끝난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06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제가 11년 동안 약 20차례 제가 개표 참관 또는
개표 관람을 해왔습니다. 제가 뭐 참관한 그 개표소에서는 뭐 최소한 새벽 4시, 5시에 끝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12시 이전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당선 확정 내지는 당선 뭐 확실, 이 시간을 갖다가 개표 시간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실제 그 개표 시간은요, 뭐 새벽 3시, 네네. 4시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근데 과거에는 진짜 이제 개표가 다 완료됐다고 한 시점이 네, 투표일 그 다음날 오후가 돼야지 되고 네. 이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16대 대통령 선거도 뭐 3시간 49분이 걸렸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개표방송 그 녹화본을 제가 복사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새벽 3시 반이 돼도 끝나지 않고 그 KBS에서 그 개표방송을 끝내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개표가 다 안 끝났는데 그냥 방송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면서. 예, 새벽 3시 반에 99.9%를 보여주면서 끝냅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장난 기계에 다시 또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투표지들을 다시 또 정리를 해서 집어넣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돌려봅니다. 네. 저건 뭡니까? 왜 저렇게 투표지를 바로 네, 집어넣는 그러니까 투표지가요, 네. 이제 2장씩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기계가 멈추는 거예요. 또 멈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계속 멈추네요. 네,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 이게 빠른 게 아닌데 맞습니다. 이 선관위가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을. 저기 왼쪽 위쪽에 보시면 이제 저기가 계안부인데요. 네. 지금 계안부 직원들은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 기계 때문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개표가. 자고 있네요, 저쪽에 있는.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늘어져가지고. 인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표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개표기 문제 때문에. 이건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한 10여 분 남짓한 동안에 네. 벌써 이게 2차례나 이렇게 되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조금 줄이려고도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이 전체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안 잘랐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자개표기만 바쁠 뿐이지 네. 다른 부서는 지금 다 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 사실은 진행이 안 전부 되는 육안으로 수검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오른쪽에 협조요원이라는 분이요. 네. 이 기계를 만든 회사 미루 시스템 네. 직원인데요. 지금 이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파견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연신 다른 개표소에서도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때문에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개표가 개판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다른 개표소에 그 문의 전화를 계속 받아주면서 여기 네. 개표소 그 고장을 지금 고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네. 제가 개표 참관을 가는 개표소에 네. 항상 이 AS 요원이 배치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런 문제점을 촬영해서 공개를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네. 이제는 너무 유명해지셔서 누가 개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석정대 님이 개표 어디 참관 요원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AS 요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미 다 선관위가 알고 있네요, 우리 석 맞습니다. 선생님 이름을. 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개표 참관을 하는데 제가 수없이 감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네, 그래 제가 그 증거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가 제소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빨리 하셔야지 뭐 나중에 언제 하실 건데요? 네, 뭐 이번 대선은 끝나고.
네. 근데 그런 건 좀 미리 경찰에다 얘기하셔가지고 감시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쉽게 끝났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요. 네. 물론 있잖아. 제가 요걸 갖다가 또 요걸 또 이제 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요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조금 줄여도 될까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 수리에 들어갑니다. 어머. 예. 그, 자. 아니 개표하다 말고 지금 다른 참관인들은 네. 다 자고 있고 뭐 맞습니다. 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기계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산 중구에는 인구가 좀 적습니다. 유권자가 적어가지고요. 네. 기계가 3대가 배치됐습니다. 3대가 배치된 이 개표소에 기계 한 대가 완전히 고장이 난 거예요. 예. 뭐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예. 아니 기계 고장이 나면 예. 기계를 고치는 동안에 수검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효율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꼭 기계로 네, 근데- 해야 된다는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집계를요, 이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수개표로 별도로 또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뭐 하여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선관위가 이 기계를 이 도입함으로써. 사람도 못 고치네요. 또 전화하고 야단이네요. 근데 지금 다른 개표소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협조 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 맞습니다. 제작사 여기, 프로그램 예. 만든 사람. 네, 이건 접니다. 제가 아니 이건 제가 그런데 개표기- 이쪽 왼쪽에 계신 분은 예, 맞습니다. 그 제작사고요. 제가 오른쪽은 제작사 접니다. 직원이잖아요. 네. 예, 제가 이 전자개표기 수리하는데 도와줬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기계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그럼 없던 일로 하고 이제 2대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겠죠. 네.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제가요, 2014년 7월 30일, 울산 남구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네.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개표 관람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투표함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제가 확인하려고 제가 잠깐 나갔습니다. 개표장 바깥에. 그런데 이제 이 가까운 투표소에서부터 그 투표함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줄을 서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제 개표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이 통을 조금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가면서. 근데 옮기려고 딱 드는데 뚜껑이 딱 열리는 겁니다. 직접 드셨는데. 투표함이 아니 다른 사람이 투표함 네네. 이성 참관인이 네. 예,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 가지고 제가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찍으셨어요? 제가 지금 한 카트 제가 이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봉인 상태에서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왼손 어떻게 열릴 수가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뚜껑을 열고 제가 오른손으로 제가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이제 근데 스티커가 안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스티커 파란 스티커. 봉인이 안 됐잖아요. 스티커. 이제 그럼 웃기는 게요. 이 스티커를 네. 이 스티커가 밑에 통하고 같이 붙여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막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뚜껑에만 붙여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흡사하죠. 그러니까 안에 봉인 장치만 풀리면은 그냥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상태로 투표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않아요? 저거 나오기 전에 네. 그 투표 참관인들이 봉인이 다 잘 돼 있는지 확인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예. 근데 저걸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네. 그 사이에 누군가가 투표를 용지를 더 넣었다든지 부정투표 네. 그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보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날은 또 이제 재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네. 거기 방송 차량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그 방송 카메라맨한테 지금 이 투표함 뚜껑이 열렸다고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그 방송사 카메라맨이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무안할 정도로 저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왔는데 이렇게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한테. 네, 무식하거나 사악하거나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동영상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네.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열렸기 때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 안 열리는 거가 왜 옵니까 이거? 회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뚜껑이 열려야지. 그렇다 해갖고 확 제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사진 찍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지 마시라고요. 아니 중앙선관에서 나오셨어요? 네, 선관위원이 지금. 아 그래요? 알겠고요. 이 사람 얼굴을 좀 보여주시지. 이거 바로 문제 제기하고 이거 개표 중단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네, 맞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지만요. 전국에서 일어난 일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증거 자료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뚜껑이 열린 것을 보여드렸고요. 네. 그다음 자, 요거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 홈표입니다. 네.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인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2번 후보자, 1번 후보자, 1번 후보자 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번 후보자, 1번 후보자, 1번 후보자 이것도 다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중간에 한번 재미 걸려가지고 그런 건데 요거는 인식 자체에서 다 인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은 됐는데 분류는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제가 설명하려면 조금 길거든요. 네네. 네, 그래 지금 당장 마지막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앞에 박근혜 후보, 박근혜 후보. 잠깐만 홈표 발송 요즘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드릴게요. 넣고요. 그다음 요거는 문재인 후보 쪽에 넣고. 그리고 다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뭉쳐져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걸렸을 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 문재인표 칸에 있던 표를 갖다 끄집어내서 보니까 박근혜 표가 5장이 나온 겁니다. 박근혜 표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까? 세상에. 자, 또 섞였다 그러죠. 네. 그럼 그 이전에도 이 홈표가 계속 있었다는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죠. 예. 네네.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이제서야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이게 더 섞였다 그러죠. 근데 여도 섞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백매 분류를 한 표입니다. 여기도 섞여 있네 이거잖아요. 네. 이미 백매가 분류가 끝난. 이미 그러니까 분류 끝난 묶음 안에서 지금 네. 저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계 안에 있는 거가 잘못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요거 근데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아까 걔한테만은 네, 지금 저기는 문재인 칸인데요. 지금 박근혜 표가 문재인 칸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자, 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2010년도 네. 5회 지방선거 때 대구 수성구에서 촬영한 겁니다. 2010년도에. 네, 지금 한 포켓에 뭐 1번, 3번 막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아니 저기 1번 조금 전에 3번 들어가던 라인에. 자, 다시 한번 더 1번, 보여드릴게요. 네. 짤막하니까요. 예. 자, 1번 계속 1번, 3번, 네. 3번, 1번, 2번, 네, 3번. 네, 네, 네. 막 들어가네요, 그냥. 네? 자, 이거는 어머. 저기 1번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가 막히네요. 개표를 시작하자마자 홈표가 발생했습니다. 2번 표가 1번 표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 기계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네. 수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시험 작동하는 과정인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우스 조작만으로도 모든 표를 한 포켓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맘만 먹으면 거대한 네. 조작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관위를 믿을 수 없는 거가 선관위의 그 노조가 네. 강성 노조고 네. 이 노조가 민노총 소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민노총은 문재인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네. 이거는 황교안 총리께서 이번 선거의 개표만큼은 수개표로 한다는
네. 이런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 총리의 지시로 네. 이게 개표 방법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지금 뭐 후보 중 한 분이라도 아마 전자개표기를 거부한다면은 네. 얼마든지 수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뭐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개표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네. 예. 보여주실 자료가 또 있나요? 네, 지금 많은데요. 네. 제가 지금 요거는 제가 2007년도 12월 10일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밝힌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게 잘 보이실까봐 제가 좀 더 잘 보이게 제가 좀 키우겠습니다. 네. 요거는 17대 대통령 선거 때 네네. 개표 방송 캡처 화면입니다. 네. 26% 개표 상황입니다. 네. KBS가 2845579, 그 다음에 TBC, SBS가 똑같은 2845579 동일하죠. 네. 예. 자, 이게 동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중앙선관위에서 전국의 개표 상황을 집계를 해가지고 예, 그 방송사에 네. 동시에 네, 보내주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16대 대선을 보시면요. 네. 조금 키우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네, KBS 같은 경우 네. 지금 43.5% 똑같은 43.5% 개표 상황입니다. 네네. 노무현은 4604-383이죠. 네. 요거 KBS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MBC인데요. 네. MBC는 5145665입니다. 네? 네, 이게 같은 시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똑같은 개표 43.5% 개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SBS인데요. 네. 똑같은 43.5% 개표율에 512만 표입니다. 네, 이렇게 각 방송사마다 개표 상황이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입수하게 된 경위는요. 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부정선거 자료를 갖다가 제가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웹서핑을 하던 중에 어떤 한 여성이 이제 그 개표 방송을 보다가 뭐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봤나 봐요. 그러니까 KBS를 보다가 MBC를 돌렸는데 아마 그 개표 방송 예를 들어서 KBS가 50%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MBC가 49.9%를 9%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개표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득표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빠 MBC 들어봐. 개표율이 낮은데 득표수가 더 많아.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개표 방송에서 개표 조작 증거를 찾을 수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 60여만 원 들어가지고 각 KBS, MBC, SBS 개표 방송 녹화분을 제가 복사 요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2007년 12월 10일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제가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뭐 사실 기자들이 이 전자개표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동아일보에 660만 원의 그 광고를 내고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슈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국민들의 그 각오가 너무 남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문제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2006년 2007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투표소 수개표 촉구를 위해서 제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집이 대구입니다만은 네. 제가 서울에 제가 지하탕 감방을 세를 얻어가지고요. 제가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활동 모습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자면요. 네네. 예. 참 제가 이거 10년 전에 네. 제 국회 앞에서 제가 투표소 수개표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참 아직까지 참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뭐 조금
그 얘기로 말하면 지금도 저렇게 오류가 나는데 네. 그 당시에 처음 실시했던 이 전자개표라는 게 네. 오류가 안 날 수가 없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에 표를 전부 걷어가지고 수개표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그 투표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폐기했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웃기는 게요. 대통령도 다 해먹었고. 네. 2002년 대선 때까지는 그래도 임기 동안 이걸 보관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이 투표지를. 네, 근데 지금 그 이후 선거부터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한 달. 기록을 아예 말살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만약 이의 제기가 없으면은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만에.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네. 그런 말이 안 되는 최소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만은 뭐 보관료라든지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 법을 고쳤는데요. 지금 뭐 참 대한민국이 그 투표지 보관료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개표 조작을 위한 그러니까 그런 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 그 이후에 네. 지금 투표지 보관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법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그 소리죠, 뭐. 한 달 이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은 네. 2개월 안에 폐기할 수 있도록 그 법안을 바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갖다가 아까 전에 윤 박사님이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요 내용은 뭐냐 하면요. 2009년 3월 14일 옥천군 농협조합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옥천군 농협에서는 이 선거 투개표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투입을 했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이라는 것은 네.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냥 우리가 은행에 가서 네, 자동화 기기에 하듯이. 터치하면은 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방식이죠. 투표를 우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투표를요? 투표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네. 전자투개표 방식이거든요. 네, 네. 뭐 일부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 때도 그걸 사용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걸 갖다가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래가지고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루 전에, 네. 이틀 전에 개표가 마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롬에 이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걸 강조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황대섭 후보는 지금 8년째 35번의 법정 투쟁을 갖다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고요. 그 황대섭 후보는 이 문제 때문에 하루에 15시간을 이 부정 투개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15시간씩 자기 생업을 못 하시고 네. 지금 이 부정투표 진실 밝히는데 싸우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끝으로 네. 뭐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나요? 이번에 이제 신청인 개표 참관인 신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이제 이 제도는 2007년도 17대 대선 때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표 참관을 하면서 가장 투명하게 투개표가 이루어진 선거는 17대 대선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도 일반인 개표 참관인을 모집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듯이 지금 전자개표기는 상당히 그 조작될 위험이 있고.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자유민주 진영의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개표 참관인으로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네.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바로 내일부터 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일부터 네, 맞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예, 받는데요. 네. 11일, 12, 13, 14 나흘 동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나흘 동안 우리 일반인 누구나 유권자시라면 투표 참관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뭐 보상도 있다면서요? 네, 뭐 그냥 일당을 개표 줍니까? 참관, 네 맞습니다. 개표 네. 참관 수당을 지급합니다. 네.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물론 수당을 떠나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이런 의지로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선착순으로 5배수 정도를 끊는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명 정도를 지금 뽑을 예정인데 50명까지 그 뽑아서 10명이라면 선거구당 10명을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구선거관리위원회당. 네. 구당.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이 개표 참관에 참여하셔가지고 네.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기필코 이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를 막아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것으로 네. 저는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우리가 뭐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또 이 내용을 보강해서 한 번 더 이 전자개표기의 문제점들을 여러분께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조금 짧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네네. 아쉽습니다. 네, 네. 네. 한 번 더 모시고 네. 자세하게 설명을 또 네. 구체적으로도 정말 증거를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표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한 표 한 표에 정말 이 후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많고 또 비효율적이고 또 경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효율적이다, 뭐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그 이유로 이렇게 엉뚱한 그 선전을 하고 있는 이 선관위의 태도를 저는 반드시 이거는 지적되고 규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우리가 유관으로 이 두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개표를 하는 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는 우리 그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그 신청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이 전자개표기의 진실에 대한 방송을 또 마련할 것을 예고드리면서 오늘 진정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